여러분, 화학 반응이라는 게 가끔은 정말 복잡한 미스테리 같지 않나요? 오늘은요, 산화, 환원, 화학 양론이라는 아주 특별한 탐정 도구를 손에 쥐고 이 미스테리를 어떻게 풀어헤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오늘의 사건 파일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광석 덩어리. 이 안에 순수한 코발트가 대체 얼마나 숨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화학 탐정이 되어서 이 사건을 한번 해결해 보죠. 사건을 해결하려면 작전이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사 계획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탐정의 기본 도구인 적정부터 살펴보고 이 사건을 한 방에 해결할 마스터키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어떤 문제든 착착 풀리는 4단계 해결 전략을 익힐 거고요. 이 전략을 가지고 실제 사건 2개, 코발트 광석이랑 과산화수소 사건을 직접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탐정의 최종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사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사용할 핵심 수사 기법, 그 이름은 바로 적정입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적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화학 탐정의 돋보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용액, 이걸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단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정체를 모르는 미지의 용액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 그러니까 농도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법의 정밀함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약의 순도를 결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분석할 때 단 1%의 오차만 나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어떤 미스터리든 그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마스터키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이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사건에도 바로 그런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균형 잡힌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의 화학 반응식은요, 그냥 원자의 개수만 양쪽에 똑같이 맞춰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산화 환원 반응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하의 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원자뿐만 아니라 전하까지. 바로 이 점이 산화 환원 반응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열쇠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화학 탐정이 어떤 사건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법. 바로 그 4단계 문제 해결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4단계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첫째, 모든 것의 시작이죠. 마스터키인 반응식을 완벽하게 완성한다. 둘째, 주어진 단서들을 몰이라는 공통 언어로 통일시킨다.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셋째, 반응식에 숨겨진 비밀 코드, 바로 몰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값을 계산해낸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 단위로 깔끔하게 답을 바꿔주면 끝! 어때요? 아주 논리적이고 간단하죠?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익혔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기억나시죠?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코발트 광석 미스터리. 여기에 방금 배운 4단계 전략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단계 마스터키 확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코발트 이온과 과망가니스산 이온 사이에 완벽하게 균형 잡힌 산화 환원 반응식이에요.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 개수도 똑같고 전하의 총합도 똑같죠? 모든 계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2단계. 단서들을 공통 언어인 몰로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표준 용액, 즉 과망가니즈산 용액의 농도와 부피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요. 자, 이 두 값을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에 쓰인 과망가니즈산 이온의 정확한 양, 즉 몰수가 나오는 거죠. 계산해보니 6.8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몰이네요.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찾을 차례입니다. 아까 확보한 마스터키, 바로 저 반응식을 다시 한번 보세요. MnO4 마이너스 앞에는 숫자가 없으니 1이죠. 그리고 CO2 플러스 앞에는 숫자 5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 1개가 코발트 이온 5개랑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1대5라는 몰비가 이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입니다. 그럼 이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까요? 간단해요.
아까 2단계에서 구한 과망간이지산 이온의 몰수에다가 이 몰 B, 즉 5를 곱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에 참여한 코발트 이온의 몰수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결과는 3.4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이 나왔네요.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4단계. 우리가 구한 건 몰이라는 단위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램, G 단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코발트의 몰수에다가 코발트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광석 속에 숨어있던 순수 코발트의 질량이 0.203g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광석 전체 무게가 0.4120g이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코발트 0.203g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정답은 바로 49.3%. 이 광석의 거의 절반이 순수한 코발트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건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 4단계 전략이 얼마나 유용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바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과산화수소 용액이 하나 있는데 이 용액의 농도가 과연 얼마인지 밝혀내는 미션입니다. 자,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했죠? 맞습니다. 1단계 마스터키 확보부터. 이번 사건의 마스터키는 바로 이겁니다. 과산화수소와 과망간이산 이온의 균형 잡힌 반응식이죠. 이 첫 단계를 건너뛰고는 절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2단계는 어떨까요? 첫 번째 사건이랑 똑같습니다. 주어진 표준 용액의 농도와 부피 이 두 가지 정보를 곱해서 반응에 사용된 과망간이산 이온의 몰수를 계산하는 거죠. 이번 계산 결과는 6.0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몰이 나왔군요. 자, 3단계의 핵심 단서를 찾아볼까요? 이번 반응식을 잘 보세요. MnO4- 앞에는 2, H2O2 앞에는 5가 붙어 있네요. 아하, 이번엔 과망간이지산 이온 2개랑 과산화수소 5개가 반응한다는 뜻이군요. 몰비가 2대 5인 겁니다. 이렇게 사건마다 반응식이 다르니까 이 몰비도 당연히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이 2대 5라는 새로운 비율을 적용해서 반응한 과산화수소의 몰수를 계산해 봅시다. 아까 구하는 과망간이지산 이온의 몰수를 이용해서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1.5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몰이라는 결과가 딱 나옵니다. 자, 마지막 4단계이자 최종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아낸 과산화수소의 몰수를 원래 용액의 부피로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미지 용액의 농도, 즉 몰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0.05388 몰농도. 두 번째 사건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됐네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 뭔가 확실한 원칙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이번 화학 수사를 통해 우리가 얻은 핵심적인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뭐다? 바로 균형 잡힌 반응식이다. 이게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둘째, 모든 계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통 언어는 바로 몰이다. 그리고 셋째, 정답으로 가는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반응식에 숨어있는 몰비라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화학 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정밀한 분석 기술, 이게 단순히 실험실 숙제를 푸는 데만 쓰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로 개발한 신약에 불순물이 얼마나 섞였는지 검사하거나 우리 동네 강물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 전부 이 기술이 쓰입니다.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